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구국운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운동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97년 IMF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방금 선생님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실제로 국채보상로가 있습니다. 2004년에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또한 이런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우리에게 근대 역사 도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라고 하는 이 지자체가요, 근대로의 여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근대의 길목들을 산책할 수 있게 이렇게 길목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국적인 서양식 건물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제일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구에 있는 제일교회고요. 이게 근대 건축물인데 말 그대로 근대 사람들이 뭔가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건물은 중세 양식을 따갖고 온 거죠. 서양 중세 시대 지붕이 뾰족한 것을 고딩 양식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기억날까요? 네, 그 양식을 모방해서 우리나라 근대 시기에 만들어졌던 건축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밤에는 야경도 이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대 건축물의 모습도 여러분한테 보여봤습니다. 어쨌거나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요, 청나라, 일본 등 외국과의 갈등,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만들어서 경제적 구국 운동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게요. 네, 조율 통상 장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강화도 조약에 따른 부속 조약의 내용을 보면 관세가 없었고요. 방공령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관세가 없이 영국산 면직물이 막 들어오고 있고, 또 무제한적으로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모습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관세의 중요성을 조선인들이 깨닫게 되었고, 또 강화도 조약 체결할 당시에는 쌀의 중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쌀이 부족해지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어떻게 보면 개정한 것이죠. 다시 조약을 맺은 거죠. 조율 통상 장정을 통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나라 안에서 쌀이 부족한 일들을 겪게 되니까 쌀을 잘 운반해서, 특히 이제 부족한 지역으로도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옵니다. 기선이라고 하는 증기선이죠. 배를 이용해서 우리 국토 내에서 쌀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고요. 일반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회사,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동상해라고 하는 당시 회사의 명칭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기업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물론 1910년대가 되어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외국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육성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한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조선의 화폐를 일본식 화폐로 교환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조선 경제 자체가 일본에 예속되어 가는 과정들을 봤죠.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려고 해서 조선의 다양한 은행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중앙은행이라고 보기보다 민간에서 만들어진 은행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쌀 부족한 현상들을 극복하려고 해서 쌀의 무제한 유출을 막았던 것이 반공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공령이 실시된 배경은 일본으로 쌀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봤고요. 네, 나라 안에서도 농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공급 자체에 차질이 되는 거죠. 공급 자체를 감소시키게 되면서 네, 쌀 부족한 현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지 자체 상황에 따라 그 지역에서 쌀이 부족할 경우 그 지역의 관찰사가 반공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통상 장정 내용에 반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조선에서 쌀이 부족할 경우 반공령을 때리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본 쪽에서는 쌀이 부족해서 또 일본이 상위 국가의 입장에서 조선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자꾸 태클을 걸게 되면서 너네가 반공령을 실시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조선과 갈등에 놓이게 될 건데 양측의 입장이 다르죠. 조선에서는 너네가 조율통상 장정 내용에 반공령을 실시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사전에 너희들에게 통보한 거야 라고 조선을 주장하고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너네 통보한 거 좋은데 너무 늦게 했어. 그 다음에 너네 때문에 반공령 때문에 우리가 곡물을 잘 가져가지 못해서 산업화 발전에 방해가 되었으니까 모든 책임은 조선에 있으니까 너네가 오히려 돈을 내서 갚아야 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방귀 놈이 성낸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초점을 두어서 본다면요. 네.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그 일반 상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인들이 청나라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게 되니까 자기들 물건 잘 팔리지 않겠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못 파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다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조선 경제 자체가 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 위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시켜달라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일종의 파업인데 이렇게 우리 물건 못 팔게 할 거면 어차피 장사 안 되는 거 시장에서 물건 아예 팔지 않겠어 라고 철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임금 인상이나 대우 개선을 이유로 지하철 자체의 운행을 안 해버리죠. 생업 자체를 중단시켜 버림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개인 혼자 외국 경제의 침탈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집단을 형성해서 자기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그게 한국중앙총상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독립협회. 자, 우리가 서재필이 만든 단체였고 계몽운동과 비슷한 민중 집회가 열렸던 단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네, 이들이 민중 토론회에서 토론회 주제로 다루었던 내용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주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러시아가 부산 앞쪽에 있는 영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리로 연결돼서 섬이 아니라 육지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부동항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조선 내에서 석탄 등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것들을 이 저령들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를 독립협회가 저지하는 성공을 하고요. 또 러시아도 조선의 경제를 장악하려고 해서 한러은행을 만들어서
뭔가 욕심을 부려보려고 했지만 독립협회에 의해서 좌절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또한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삼림권 등의 뭐 많은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고 있었죠. 최애국 대우에 따라서 프랑스, 독일 등도 경제적 이권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독립협회가 저지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안에도 우리가 애국 계몽 운동 하면서 다뤄봤던 부분 같은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네, 맞습니다. 네, 일본이 항무지 기강권을 요구했는데 그 자체를 저지시키는데 보안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일본인이 자꾸 항무지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땅을 가져가려고 하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농광회사입니다. 뭐 오늘날의 뭐 국영기업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담배 인상 공사라든지 뭐 수자력, 원자력 뭐 이런 그 공사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준정부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시키는 하나의 회사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면요. 가구 나의 부분은 상행위 경제적 부분 포괄적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고 다하고 라의 부분은 토지, 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중앙총상회 시전 상인들이 만든 하나의 단체다라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제 위기를 집단을 만들어서 견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이익 집단 이렇게 한국중앙총상회를 이해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될 건데요. 네, 앞에서 국채 보상 운동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겁니다. 자, 옆에다가 연도 한번 적어주면 더 좋겠죠.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1907, 1907에 일어났다라고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배경 자체에 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굉장히 큰 국채를 줬다. 국채는 쉽게 얘기하면 빚이요, 빚.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갚아서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앞서 우리가 다뤄봤듯이 일본은 우리에게 차관을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이 차관은 단순히 너네 경제 발전시켜서 일본을 앞질러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네 우리한테 빚을 갖고 있으니까 그 빚에 대한 천국 갑으로 우리가 시키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강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고요. 자, 지역 자체를 본다면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이 더 강하다.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대한매일신보가 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게 되면서 네, 국채보상운동이 활동이 더 폭넓게 커지게 됩니다. 우리 IMF 1997년에 금모으기 운동할 때도 보면 KBS라고 하는 그 방송이 거의 공영 방송처럼 이렇게 역할을 수행해줘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할 때 좀 이렇게 널리 홍보를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남자들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서 그 해당 금액을 국채 보상 기성회에 기부를 했고요. 여성들은 뭔가 귀중품에 해당되는 비녀, 가락지들을 팔아서 국가가 지금 빚을 져서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네, 이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국으로 뻗어나감과 동시에 이제는 전 세계에서 특히 일본, 러시아, 미국 등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국제보상운동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빚을 갚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빚을 갚았을 때 정말 자기네 국가로 가서 조선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측에서 이 국제보상운동 자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게 되면서 국제보상운동 중간에 잘 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일본 측에서 공격을 할 때 이 대한민일 신보 쪽을 많이 공격을 해서 이 국제보상운동이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자, 다양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다? 자, 청과 일본 등 조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외국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인데 네, 서상돈 한번 기억을 해보고요. 네, 나라의 빚이 1,300만 원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홍보 활동을 했던 대한매일신보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교과서 편제랑 학습지 순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요. 네, 1907년에 있었던 국제보상운동 학습지 42쪽에 있네요. 자, 요 내용 한번 체크하고 가고요. 자, 대구 요거 하나만 적으면 되겠죠? 자, 문제 잠깐 가릴 테니까 여러분이 아니네요. 그 학습지 내용 가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는데 일시정지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문제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 네, 3번 여러분이 바로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주 금연 가락지 그리고 2007-100 1907년 힌트로 제공하고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건 경제적 구국 운동이고요.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 5가지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회사 만들었죠? 뭐 조약 개정했죠. 자, 그 다음에 방공령 실시했죠. 쌀의 무제한 유출 막으려고 시도한 거고요. 상권, 이권 수호 운동을 뭐 독립협회가 됐든 여러 가지 뭐 한국중앙총상회든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경제적 이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1907년에 나라의 빚 1,3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 국제 보상이 일어났다. 결국 중단되긴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략하게 경제적 구국 운동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